자려고 누웠는데요. 와이프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오빠 뭐 살 거 없어? 2만 원만 더 채우면 돼. 무슨 소린가 봤더니 4만 원을 채우면 만 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는 거더라고요. 나 오늘도 그 돈 받았는데. 이 기업은 좋은 먹거리에 진심이라 외치던 대표의 스토리로 빠르게 성장했고요. 당시에는 아주 작은 스타트업에 광고 모델로 전지현을 섭외한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전지현 씨가 스스로 이 기업을 팬이라고 하면서 수락했던 걸로 유명해졌죠. 또 이 스토리가 바이럴되면서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기업 없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기업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궁금합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네, 바로 마켓컬리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컬리로 바뀌었죠. 이랬던 컬리가 왜 지금은 쿠폰 없으면 찾지 않는 기업이 되었을까요? 팀F 사태라고도 하죠. 팀원 위메프 사태에 이어 이커머스 플랫폼 위기설이 나오는 요즘 마켓컬리의 대표 김슬아 대표의 해 도피 루머까지 터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가 무려 4조까지 갔던 컬리의 성공과 위기,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컬리는 대표의 스토리로 초반부터 크게 성공했던 기업입니다. 무슨 스토리로 성공을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여명808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제품은 실제로 숙취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808번이나 먹어봤다고 해서 성공한 제품이에요. 서브웨이는 192kg이었던 대학생이 서브웨이 광고를 보고 서브웨이 다이어트를 시작한 3개월 후 42kg 감량에 성공한 스토리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처럼 스토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거의 문신처럼 새겨져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스토리로 성공한 기업들의 특집을 다뤄볼게요. 자, 다시 컬리로 돌아와서 제가 처음 창업하던 2020년 당시에 마켓컬리가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시기예요. 저 역시도 스타트업을 꿈꾸면서 김슬아 대표의 창업 스토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대차게 말아먹고 지금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스타트업의 구조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마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김슬아 대표는 1983년생으로 민족상한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모교로 유명한 웰즐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우버, 핀터레스트 등 해외 유명한 스타트업에 투자한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어요. 자타공인 미식가였던 김슬아 대표는 무엇보다도 식품의 질에 대해서 스토리텔링했습니다. 신선한 공급자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상고초로에 가며 찾아가기도 했고요. 본인이 직접 맛을 보지 않고서는 입점이 불가하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회사에서 식품을 평가하는 날까지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컬리의 성공의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인데요. 사람은 한 번에 7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한 번에 5가지에서 9가지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탄산음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포지셔닝 덕분입니다. 그리고 포지셔닝에 따라서 실제로 매출이 이어지는 것은 마케팅 업계에서는 오랜 시간 검증된 이론이기도 합니다. 컬리의 포지셔닝은 과연 뭐였을까요? 네, 바로 식품이었습니다. 그것도 품질 좋은 식품이었죠. 또한 마켓컬리는 타겟 고객의 포지셔닝에도 성공적이었는데요. 마켓컬리는 밤늦게 퇴근하지만 아침에 아이들의 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워킹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밤 10시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샛별 배송이 바로 그것이죠. 이 샛별 배송은 전지현 씨가 광고를 하면서 컬리는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닌 중견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컬리의 성공 포인트를 한번 요약하고 갈게요. 김슬아 대표의 식품에 대한 진심이 담긴 스토리, 품질 좋은 식품과 워킹맘의 포지셔닝,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뜨거웠던 컬리는 기업 가치가 4조까지 인정받고 상장까지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마켓컬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려 4조의 기업 가치는 어쩌다가 4천억으로 10분의 1 토막 나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컬리 위기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팬데믹이 끝나고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커머스의 수요가 줄었죠. 사실 거품이 꺼진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제로금리가 끝난 것이 영향이 아주 크죠.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투자를 통해 성장합니다. 투자사는 돈이 넘쳐서 투자할까요? 아니죠. 다른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회사를 투자하는 겁니다. 적자를 버티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즉, 투자자들의 투자만으로는 당장에 적자를 버티면서 투자금만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건 비단 컬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사실 적자라는 거 아세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장을 빠르게 점령합니다. 그 이후에 수익 구조를 내는 구조예요. 우리가 아는 쿠팡, 배달의 민족, 오늘의 집 모두 이런 경우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역시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던 시절에 메시지를 무료로 쓰게 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해 지금은 문자보다도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가 되었죠. 잠시 라떼 한 잔 마셔보면요, 당시에 카카오톡이 무료라고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면서 인터넷에 막 검색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무료로 주는 진짜 이유가 뭐냐는 내용의 인터뷰를 본 기억도 있네요. 스타트업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당장의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더라도 투자를 감행하죠. 이런 과정에는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는 지분을 뺏기게 되는데요. 실제로 컬리의 창업자 김슬아 대표의 지분이 6%도 채 안 되기도 합니다. 즉 스타트업은 당장 돈을 부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출,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은 거죠. 그냥 버티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분이 낮아든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투자자들은 계속 회사를 키울 것을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를 계속 키워야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한 금액의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스타트업에서 나 지금은 확장 안 하고 그냥 유지만 할게요 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컬리의 위기가 나타난 겁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온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좀 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금리와 끊임없는 확장의 압박, 그걸로 인해 컬리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게 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셔닝, 바로 포지셔닝의 확장이죠. 컬리는 신선한 식품과 먹힌맘을 타깃으로 포지셔닝이 성공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급하게 뭔가 만들어 할 때 늘 컬리를 사용했으니까요. 가격은 조금 비싸도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마켓컬리는 신선한 식품에서 그냥 식품으로 확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의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엄청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식품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식품이라는 포지셔닝에서 뷰티로 확장을 선언한 거죠. 식품 할 때 떠올랐던 컬리가 화장품을 살 때도 떠오르게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인 것 같아요. 실제로 뷰티 컬리를 신탁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마켓컬리 마케터라면 이런 결정을 과연 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내부적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고민을 한 거는 분명할 겁니다. 원래 여성분들이 메인 타깃이니까 화장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지셔닝을 확장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탄탄하게 박혀있는 포지셔닝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간장으로 유명한 샘표 아시죠? 1987년 타임커피라는 캔커피를 만들었다고 해요. 샘표가 간장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커피에서 짠맛이 날 것 같다는 이유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새로운 도전에만 문제가 생기면 다행인데 기존에 쌓아둔 이미지에도 타격을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컬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요? 컬리가 뷰티를 확장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만약 컬리의 대표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컬리의 포지셔닝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고품질의 식품과 샛별 배송을 통해 워킹맘이라는 타겟에 집중을 더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 위해선 무신사의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사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를 런칭한다든지 입점하는 브랜드에도 무신사 이외에는 팔지 못하게 하는 등의 포지셔닝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이 식품은 컬리에서밖에 못 구한다라는 포지셔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뛰어난 식품을 직접 개발하거나 좋은 식품 기업들과 협업하여 단독 브랜드나 제품을 만드는 거죠. 또 지금은 몸집을 불릴 때가 아니라 줄여야 할 때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회사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죠. 팀원 위메프가 적자를 감수하고 버틴 결과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적자를 감수하고 버티는 게 전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있는 직원분들은 과연 마음 편히 회사를 다녔을까요? 그리고 치열하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그저 버티고만 있진 않았을까요? 그런 좋은 분들이 다른 더 작지만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가서 회사를 키웠다면 그게 더 국가적인 측면에서 좋은 게 아니었을까요? 컬리 역시 이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만 두고 어느 정도는 효율을 따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컬리가 이렇게 확장을 계속하는 이유에는 분명히 투자자의 압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구조조정이란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이 워낙에 빡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고객이 있고 그 뒤에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그 정도의 철학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철학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스타트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컨설팅하는 기업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답은 결국 본질과 고객에게 있다. 정말 식상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어려운 문장이기도 한데요. 이건 수조 원에 달했던 컬리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컬리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아니면 컬리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딜레마는 과연 어떻게 극복될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뷰티 컬리는 과연 성공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안 적더라고요.
저는 마케터가 아닙니다. 마케팅에 미친 사업가입니다.